1855년 런던. 하트웰 하우스의 웅장한 무도회장은 수백 개의 크리스털 샹들리의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 황금빛 반사는 비단 드레스와 잘 닦인 은식기에 내려앉았고, 아래쪽 대리석 바닥에서는 상류층 인사들이 복잡한 춤사위를 그리며 맴돌았다. 에멀린 손필드 양은 홀로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은 옅은 푸른색 비단 드레스를 초조하게 매만지며 끈질긴 그림자처럼 자신을 따라다니는 속삭임을 애써 못 들은 척했다. 25의 나이에 그녀는 이미 사교계에 눈밖에 난 상태였다. 펜브로크 자작과의 파혼은 한 시즌 만에 그녀를 모두가 탐내던 사교계 초년생에서 경계해야 할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바꾸어 놓았다. 오늘 밤 그 상처는 유난히 쓰라렸다. 한때 에멀린에게 헌신을 맹세했던 남자의 품에 안겨 춤추는 사촌, 지금의 펜브로크 자작 부인의 모습이 언뜻 보였기 때문이다. 이국적인 꽃들의 짙은 향기와 너무 많은 사람들의 열기가 물리적인 무게처럼 그녀를 짓눌러 숙녀에게 기대되는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기가 어려웠다. 그녀의 댄스 카드는 나이든 삼촌들과 아버지의 오랜 친구들과의 의무적인 춤을 제외하고는 쓸쓸하게 비어 있었다. 그들은 욕망이 아닌 의무감으로 그녀의 파트너가 되어주는 남자들이었다. 웩스포드 부인이 의자 뒤를 지나가며 동행에게 일부러 들으라는 듯 선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에멀린이 이제 흠있는 상품이 되었다고, 한때 가졌던 전도를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다고. 에멀린은 목덜미를 타고 오르는 굴욕감에도 불구하고 턱을 치켜들었다. 부채를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얘지도록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오늘 밤 이곳에 온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7달이라는 시간이 사교계의 판단을 누그러뜨리거나 스캔들에 대한 그들의 입맛을 무디게 했을 것이라 믿었던 것은 착각이었다. 오케스트라가 또 다른 왈츠를 연주하자 무도회장에는 커플들이 형성되었지만 에멀린은 여전히 앉아 있었다. 동정적인 시선이나 악의적인 소문의 대상이 될 때를 제외하고는 보이지 않는 존재였다. 그녀는 방 건너편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어머니를 발견했다. 굳게 담은 입술선에서 실망감이 역력했다. 사교 시즌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이미 익숙한 패턴이 자리를 잡았다. 가문의 인맥 덕분에 정식으로 풍성하게 초대장이 도착하겠지만 일단 그 모임에 가면 그녀는 조롱의 대상으로서만 존재할 뿐 눈에 띄지 않는 유령이 될 것이었다. 가장 상처가 된 것은 자작 그 자체를 잃은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약혼은 로맨스라기보다는 합의에 가까웠으니까 그보다는 자신의 자리, 목적, 그리고 늘 상상해왔던 미래를 잃어버린 것이었다. 이제 그녀는 사교계 초년생도 아니고 아내도 아닌 절대적인 수능을 요구하는 사회에서 명확한 역할이 없는 여성으로서 어정쩡한 공간에 존재했다. 음악이 고조되고 군중 속에서 웃음소리가 물결칠 때 에멀린은 자신에게 조용한 약속을 했다. 오늘 밤 이후로는 더 이상 이 정교한 고문에 자신을 내맡기지 않으리라고. 그녀에게는 또 다른 안식처가 있었다. 결혼 가능성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닌 보살핌과 지식으로 가치를 측정하는 곳. 내일 그녀는 온실로 돌아갈 것이다. 아버지가 지어준 유리왕국, 그녀의 관심 아래 이국적인 꽃들이 만발하고 더 예쁜 품종 때문에 자신을 거부한 식물은 단 하나도 없었던 그곳으로. 지금이 바로 우리 채널을 구독할 최고의 순간입니다. 구독자 한 명 한 명이 우리를 1000명에 더 가깝게 만들어주며 이 이야기를 살아있게 하고 여러분께 계속 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영상을 즐기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이야기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을 보는 것은 언제나 놀랍습니다. 이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아침 햇살이 손필드 하우스 온실의 유리창을 통해 얼룩덜 무늬로 돌길 위를 비추자 에멀린은 안으로 들어서며 그녀의 상처 입은 신경을 늘 진정시켜주는 축축하고 흙내음 나는 향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웅장한 구조물이 그녀 앞에 펼쳐져 있었다. 런던 사교계가 집착하는 보석이나 자귀보다 그녀에게 훨씬 더 귀중한 보물들로 가득 찬
유리와 철의 대성당이었다. 그녀의 작고한 아버지, 저명한 식물학자 윌리엄 손필드 경은 20년에 걸쳐 이 안식처를 지었고 대영 제국 곳곳에서 가져온 표본들로 점차 채워나가 큐 가든의 수집품에 필적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 쇼를 벗은 에멀리는 양치류와 야자수들의 푸른 품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 어머니가 여전히 아침 식사를 하며 한숨 쉬고 있을 본체에서 한 걸음씩 멀어질수록 어젯밤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는 25이 되도록 미혼인데다 이제는 결혼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딸을 한탄하고 있었다. 이 식물들 사이에서 에멀리는 변신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자신감 넘쳤고 눈빛은 날카롭고 박식해졌다. 숙련된 솜씨로 각 표본을 확인하며 여기 누렇게 변한 잎사귀 하나, 저기 희망적인 새싹 하나를 눈여겨보았다. 그녀는 맨손으로 흙을 섞었다. 웩스포드 부인과 그 무리들이 경악할 손톱 밑의 흙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3년 전 인도의 안개 낀 산맥에서 구해온 희귀한 반다 코에룰레아 난초는 오늘 아침 특별한 주의가 필요했다. 그 섬세한 푸른 꽃잎들이 짙은 녹색 잎사귀를 배경으로 완벽한 색의 교향곡을 이루며 펼쳐지고 있었다. 에멀리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능숙한 손가락으로 꽃줄기를 부드럽게 받치며 개화 과정을 살폈다. 적어도 너는 스캔들이나 결혼 전망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구나. 그녀가 섬세한 꽃송이에 속삭였다. 너는 오직 보살핌과 인내심만을 요구할 뿐이지. 그 말은 축축한 공기 속에 머물렀고 상처 입은 그녀의 영혼을 위로하는 진실이었다. 이 유리 왕국에서 그녀는 실패한 약혼녀도 불쌍한 노처녀도 아니었다. 그녀는 의심할 여지 없는 능력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관리인이자 수호자였다. 아버지는 그녀가 겨우 7살일 때 그녀의 재능을 알아보셨다. 그는 자신의 거친 손으로 그녀의 작은 손을 잡고 교차수분, 토양산도, 식물학 라틴어, 접목 기술에 대해 가르쳐 주셨다. 어머니는 그녀가 그런 과학적인 탐구에 대해 숙녀답지 않은 열정을 보이는 것을 걱정했지만 윌리엄 경은 그녀를 격려했고 3년 전 돌아가시면서 자신의 식물학 일지와 표본 목록을 에멀린에게 남겨주셨다. 이제 온실은 그녀의 관리 아래 번성하며 그들의 공유된 열정에 대한 살아있는 기념비가 되었다. 그녀는 수집품 사이를 체계적으로 이동하며 물을 주고 가지를 치고 각 식물의 생명 주기를 기록하는 가죽 표지 일지에 메모를 했다. 아침이 깊어지면서 기온이 올라갔지만 에멀리는 거의 알아채지 못하고 평화로운 보살핌의 리듬에 몰두했다. 이곳은 악의적인 속삭임이나 사회적 계산이 아닌 성장과 양육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세계였다. 그녀의 지식과 헌신이 결혼 가능성이나 사회에서 그녀의 위치를 재정의한 스캔들보다 더 중요한 영역이었다. 온실은 언제나 그녀의 피난처였지만 파혼 이후로는 그녀의 구원이 되었다. 판단이나 동정 없이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다. 웨스트모어랜드 공작은 런던 거리를 달리는 마차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얼굴을 찌푸렸다. 대영 제국의 먼 곳에서 수년간 해외에 있다 보니 고국의 익숙한 스카이라인이 낯설게 느껴졌다. 알렉산더 블레구드가 영국으로 돌아온 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 때문이었다. 삼촌의 죽음이라는 잔인한 운명의 일격으로 그는 둘째 아들에서 공작 가문의 후계자가 되었다. 그의 큰 키는 시종이 고집한 우아한 야회복뿐만 아니라 숨막히는 규칙과 속보이는 야망으로 가득 찬 런던 사교계의 공기 자체에 구속감을 느꼈다. 2살 어린 여동생이자 이제 하윅 백작 부인이 된 마거릿 블레구드 양이 마차 맞은편에 앉아 애정과 짜증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의 침울한 얼굴을 살폈다. 알렉산더, 평생 식물들하고만 살 수는 없어요. 그녀가 명백한 불편함으로 3번째 넥타이를 고쳐 매는 그에게 훈계했다. 공작 가문에는 후계자가 필요하고 그건 공작 부인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 간단한 말이 그들 사이에 걸려 있었다. 인도, 실론, 그리고 아프리카 최변방을 탐사하며 그가 성공적으로 피해왔던
반갑지 않은 진실이었다. 알렉산더는 이제 결혼 전망을 바라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흥미로 연구했던 정글의 수관과 같은 색에 꿰뚫어 보는 듯한 녹색 눈으로 여동생을 응시했다. 나는 사교계의 중매쟁이, 엄마들보다 식물들이 훨씬 더 견딜 만하다고 생각하네. 그의 깊은 목소리는 자연계를 과학적 정확성으로 분류하는데 익숙한 남자의 명료한 정확성을 담고 있었다. 38배 공작은 새로운 사회적 지위를 받아들이기를 꺼렸음에도 불구하고 위풍당당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의 피부는 열대의 태양에 그을렸고 그의 몸은 수년간 험난한 지형을 횡단하며 날씬하고 강인해졌으며 그의 검은 머리칼 관자놀이에는 때 잃은 은발이 섞여 있었다. 다른 귀족들이 식민지에서 사냥한 짐승의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올 때 알렉산더는 조심스럽게 보존된 식물 표본 상자들, 식물 관찰에 대한 상세한 일지들, 그리고 지금은 웨스트모어랜드 영지의 거대한 온실 단지를 채우고 있는 살아있는 샘플들을 실어보냈다. 마차는 하윅 타운하우스에 도착했다. 그의 여동생이 엄선된 모임을 주최하는 곳이었는데 표면적으로는 그의 귀향을 환영하기 위함이었지만 알렉산더는 그것이 그를 제대로 결혼시키려는 그녀의 작전의 첫 포문임을 알고 있었다. 하인이 문을 열자 마거릿 부인이 오빠의 소매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다. 오늘 밤은 최소한 노력이라도 해줘요. 그녀가 부드럽게 간청했다. 어머니께서 가장 적합한 가문들만 초대하셨으니까요. 알렉산더는 한숨을 쉬었다. 그의 자귀의 무게가 어떤 탐험 때의 배낭보다도 더 무겁게 어깨를 짓눌렀다. 적합하다니. 그 단어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냈다. 그는 평생을 사교계의 무도회장과 응접실에서 철저히 부적합하다고 느끼며 살아왔다. 그의 마음은 유혹보다는 광합성에, 사회적 패턴보다는 수분 패턴에 더 몰두해 있었다. 밝게 불이 켜진 타운하우스로 들어서자 얼굴들이 그를 향해 돌아섰다. 부유한 미혼 남성, 특히 공작의 관을 쓴 사람에게 항상 따라붙는 호기심, 계산, 그리고 희망 섞인 추측이 예측 가능한 혼합물로 나타났다. 알렉산더는 어깨를 펴고 식민지 전초기지와 학계에서 그에게 유용했던 차갑고 무표정한 표정을 지었다. 식물학자는 영국 땅으로 돌아왔을지 모르지만 공작이 런던에 도착한 것이다. 그리고 사교계는 곧 알렉산더 블레구드가 자신이 사랑하는 식물들에 적용하는 것과 똑같은 냉정한 정밀함으로 인간 표본들을 분류하며 대부분이 자연계의 정직한 단순함에 비해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었다. 왕립식물학회의 대전시관은 웅장한 유리돔 아래에서 빛나고 있었다. 봄 햇살이 스며들어 연례식물학적 경위의 전시회를 위해 대영 제국 전역에서 모인 비범한 식물 컬렉션을 비추었다. 에멀린 손필드 양은 숙련된 몸놀림으로 전시관을 지나갔다. 에드먼드 삼촌의 손이 그녀의 팔에 부드럽게 얹혀 있었고 그들은 런던 사교계가 과학적 가치보다는 사교의 기회 때문에 더 많이 찾는 전시물들을 지나쳐 나아갔다. 76의 나이로 학회 창립 회원이자 존경받는 식물학자인 에드먼드 손필드 경은 사교계를 마주하기 꺼리는 그녀에게 동행을 고집했다. 삼촌, 손필드 하우스의 온실에 더 우수한 표본들이 있어요. 그녀는 항의했지만 홀을 가득 메운 축축한 흙과 식물의 생명력 넘치는 편안한 향기를 들이마시며 그의 고집에 내심 감사했다. 나이든 삼촌이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는 동안 에멀리는 최근 인도 북부 지방에서 도착한 열대 표본 전시 쪽으로 발길을 옮겼다. 그녀는 정교한 난초 아래의 식별 카드를 살피다가 오류를 발견하고 미간을 찌푸렸다. 이건 절대로 파피오페딜룸 스파이세리아눔이 아니에요. 그녀는 흥미없는 사교계 부인 몇 명에게 전시를 설명하던 젊은 안내원에게 중얼거렸다. 예의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녀는 말을 이었다. 주걱 모양의 꽃잎과 독특한 색상으로 보아 이것은 명백히 시프리페디움 페어리아눔이에요.
7년 전 히말라야 산기슭에서 발견된 이후로 극히 희귀한 종이죠. 안내원은 명백히 이런 지적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말을 더듬었다. 그때 그녀 뒤에서 깊은 목소리가 확인해 주었다. 시프리페디움 페어리아눔이 맞소. 에멀린이 돌아보니 꿰뚫어 보는 듯한 녹색 눈으로 자신을 놀랄 만큼 강렬하게 평가하는 키 큰 신사와 마주하게 되었다. 두 사람은 동시에 난초꽃잎의 독특한 무늬를 가리키려다 장갑 낀 손이 우연히 스쳤다. 그녀는 즉시 손을 거두었고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그제야 그가 누구인지 깨달았다. 그녀 앞에 신사는 다름 아닌 최근에 귀국한 웨스트모어랜드 공작이었으며 그의 식물 탐험은 진지한 원예가들 사이에서 전설적이었다. 난초를 아는군요, 양.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사교적인 담소보다는 학술적인 담화에 익숙한 남자의 권위 있는 어조를 띠고 있었다. 에멀린 손필드입니다, 공작 전하. 그녀는 작은 절과 함께 답했다. 그리고 네, 두렵지만 젊은 숙녀에게 어울리는 대화 주제보다 난초를 더 잘하는 편입니다. 공작의 녹색 시선에 무언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자기 비하적인 솔직함에 흥미의 불꽃이 튀었다. 에드먼드 경이 다가왔다. 조카딸이 유명한 식물학자 공작과 대화하는 것을 발견한 그의 주름진 얼굴에 기쁨이 역력했다. 블랙우드, 이 친구. 마침내 열대 모험에서 돌아왔군. 그가 오랜 학계 동료의 친근함으로 젊은 남자의 어깨를 치며 외쳤다. 내 조카딸을 만났군. 런던 최고의 아마추어 식물학자라네. 비록 자기 재능을 감추려고만 하지만 말이야. 공작의 표정은 에드먼드의 열정에 약간 부드러워졌다. 에멀린 양이 방금 꽤 심각한 오분류를 바로잡아 주었소. 그가 대답하며 희귀한 표본을 다루듯 조심스러운 시선으로 그녀를 다시 살폈다. 에멀민 역시 공작의 위풍당당한 용모를 마찬가지로 분류하고 있었다. 열대 기후에서 보낸 세월을 말해주는 햇볕에 그을린 안색과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이 아닌 실제 작업을 암시하는 멋진 장갑 아래로 보이는 굳은 살 박인 손을 주목했다. 그들 사이의 공기에는 상호 인식의 전류가 흐르는 듯 했다. 분류에 익숙한 두 마음이 즉시 동족의 영혼을 알아본 것이다. 두 사람 모두 이 연결을 소리내어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지인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했지만 식물 전시회의 평범한 사교 의례 속에서 무언가 비범한 일이 일어났음을 암묵적으로 이해했다. 가장 예상치 못한 토양에서 희귀한 이해의 표본이 뿌리를 내린 것이었다. 식물 전시회에서 우연히 만난 지 사흘 후 손필드 하우스의 아침 평온은 번쩍이는 문에 웨스트모어 랜드 공작 가문의 문장이 새겨진 우아한 마차가 도착하면서 깨졌다. 예고 없는 방문객은 집안 하인들 사이에 즉각적인 소동을 일으켰고 결국 집사가 은쟁반을 들고 아침 응접실에서 어머니와 함께 앉아있던 에멀린 양에게 나타났다. 쟁반 위에는 정교하게 제작된 초대장 카드와 함께 축축한 이끼가 깔린 작은 나무 상자에 담긴 몇몇 섬세한 꽃 삽수가 놓여 있었다. 웨스트모어랜드 공작 전하께서 에멀린 손필드 양에게 경의를 표하며 전하께서 최근 인도 아대륙에서 들여온 식물 컬렉션을 관람하기 위해 웨스트모어랜드 하우스로 오시는 영광을 요청하십니다. 캐서린 손필드 부인이 체면을 모두 버리고 카드를 낚아채는 동안 집사는 전례 없는 경외심을 담아 낭독했다. 정중한 글씨체는 다음 주 날짜를 제안하며 에멀린 양이 적절한 동반자를 데려오고 싶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전하의 비서가 덧붙이길 공작께서 방문에 앞서 이 표본들을 감상하시면 좋아할 것이라 생각하셨답니다. 집사는 보호용 침대에 자리 잡은 희귀한 삽수들을 가리키며 말을 맺었다. 캐서린 부인은 노골적인 계산이 담긴 눈으로 딸을 쳐다보았다. 수년간의 사회적 실망이 갑작스럽고 열렬한 희망으로 바뀌었다. 웨스트모어랜드 공작이라니, 에멀린. 그녀가 거의 억누르지 못한 흥분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영국에서 가장 부유한 귀족 중 한 명이야.
윌리엄 정보광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공작 가문이라고. 그런데 왜 너를 지목했을까, 얘야? 에멀린은 삽수 상자를 들어 올렸고 그 선물의 비범한 성격을 즉시 알아차렸다. 이건 희귀한 덴드로비움 변종들이에요. 그녀가 부드럽게 설명했다. 이전에는 영국 컬렉션에 알려지지 않았던 표본들이죠. 그녀는 그 식물학적 가치를 넘어선 의미를 이해하였다. 공작은 열대 난초의 번식 기술에 대한 그들의 짧은 대화를 기억하고 있었고, 이는 그의 위압적인 외면 아래에 거의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사려 깊음을 드러냈다. 몇 시간 안에 초대 소식은 메이페어의 응접실과 신사클럽 전체에 퍼졌다. 하트웰 부인의 무도회에서 거의 보이지 않던 바로 그 젊은 여성, 에멀린 손필드 양이 갑자기 강렬한 추측의 대상이 되었다. 결혼시장에 무관심하기로 유명한 영국 최고의 신랑감이 왜 파혼으로 평판이 더럽혀진 여성을 지목했을까? 어떤 이들은 식물학적 지식을 이유로 들었고, 다른 이들은 더 스캔들러스한 관계를 속삭였다. 캐서린 부인에게 그 초대는 잠재적인 사회적 구원을 의미했다. 과거의 실망에도 불구하고 딸이 여전히 유리한 결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이었다. 에멀린 자신에게 그 초대는 상반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영국 내 다른 어떤 아마추어 식물학자도 접해본 적 없는 표본을 볼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한 순수한 흥분과 새로워진 관심에 대한 두려움이 충돌했다. 그녀는 고통스러웠지만 사회적으로 눈에 띄지 않는 것에서 평화를 찾았다. 이제 공작이 의도했든 아니든 그의 관심은 그녀를 다시 사교계의 눈부신 조명 아래로 밀어넣었다. 그날 저녁, 에멀린이 귀중한 삽수를 위해 뿌리 내릴 배지를 조심스럽게 준비하면서 그녀는 공작의 동기를 궁금해했다. 그는 단지 그녀에게서 자신의 식물학적 보물을 공유할 동호인을 알아본 것일까? 아니면 그 제스처에 좀 더 개인적인 무언가가 있었을까? 초대장 자체는 아무런 단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그 정중한 언어는 자기 뒤에 있는 남자에 대해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보살핌과 지식을 요구하는 섬세한 생물인 삽수 선물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경험하지 못했던 수준의 존중과 배려를 암시했다. 그의 의도가 무엇이든 웨스트모어랜드 공작은 한 가지는 성공했다. 그는 오랫동안 사교계에서 간과되었던 꽃, 에멀린 손필드 양을 런던 모든 대화의 주제로 만들었다. 에멀린 양이 웨스트모어랜드 하우스를 방문하는 날 아침은 이례적으로 맑게 밝아왔다. 봄 햇살이 메이페어의 자갈길을 따뜻하게 드는 가운데 그녀의 마차는 위풍당당한 포틀랜드 석조 저택 정면에 다가섰다. 아버지의 누님이자 마찬가지로 과학적 관심사 때문에 사회 기준으로 결혼하지 못한 독신 여성인 오거스타 손필드 부인이 에멀린의 보호자로서 동행했다. 제복 입은 하인들이 그들을 대리석 현관으로 안내하자 나이든 부인은 조카의 손을 격려하듯 꼭 쥐었다. 현관은 예상했던 조상들의 초상화 대신 유리 아래 보존된 식물 표본들로 장식되어 있었다. 공작 자신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의 큰 키는 높은 창문을 통해 쏟아지는 빛을 등지고 실루엣으로 서 있었다. 손필드 부인, 에멀린 양. 그는 정중한 인사와 함께 그들을 맞이했고 그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이전 만남에서는 없었던 따뜻함을 담고 있었다.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그는 그들을 집을 가로질러 그가 단순히 온실이라고 부르는 곳으로 안내했다. 그의 절제된 설명 속에는 웨스트모어랜드 하우스 뒤편으로 펼쳐진 마치 대성당이 시골 교회를 압도하듯 그녀 가족의 온실을 왜소하게 만드는 웅장한 구조물에 대한 어떠한 암시도 없었다. 조각된 나무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서자 에멀린은 부드러운 감탄의 숨을 참을 수 없었다. 거대한 온실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다. 그것은 세계 각지에서 온 표본들을 위해 정밀한 조건을 유지하는 기후구역으로 나뉜 그 자체로 하나의 세계였다. 돌길은 정글 같은 식물들 사이를 구불구불 이어졌고 졸졸 흐르는 시냇물과 이국적인 수생 식물이 번성하는 작은 연못들을 지나갔다.
오거스타 부인 역시 넋을 잃고 즉시 공작의 식물학 조수 중 한 명과 관가의 시스템에 대해 대화를 시작했고, 에멀리는 사실상 그들의 주인과 단둘이 남게 되었다. 공작은 그의 컬렉션의 장관을 받아들이는 그녀의 얼굴을 지켜보았고, 그녀의 분명한 감상에 그의 과묵한 태도 너머로 즐거움의 기색이 비쳤다. 내가 보낸 덴드로비움 삽수들은 뿌리를 내렸소? 그가 물으며 불가능한 색과 모양의 난초들이 특별히 디자인된 지지대에서 폭포처럼 쏟아지는 열대 구역으로 그녀를 더 깊이 이끌었다. 네, 공작 전하. 에멀린이 대답하며 그녀가 준비했던 뿌리 내림 배지를 설명하자 초조함이 사라졌다. 그들의 대화는 번식 기술과 교차 수분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에멀린은 까다로운 종들이 영국 환경에서 꽃을 피우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신이 개발한 실험적인 방법을 설명하면서 그녀의 얼굴이 진정한 열정으로 생기를 띠자 사회적 제약을 잊어버렸다. 이 식물들을 마치 오랜 친구처럼 이야기하는군요. 공작이 말하며 그의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은 희귀한 표본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그녀를 살폈다. 아마도 그들은 제 과거의 실수가 아니라 제가 제공하는 보살핌만으로 저를 판단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녀는 그 연약한 고백이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오자 황급히 말을 거두려 했다. 그런 개인적인 고백이 보통 불러일으키는 어색한 침묵 대신 공작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사회는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연기를 요구하오. 그가 대답하며 그녀의 어깨를 거의 스칠 뻔한 매달린 난초 가지를 부드럽게 받쳐주자 그의 깊은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적어도 이곳에서는 진실될 수 있지. 그 간단한 말이 그들 사이에 깊은 연결을 만들어냈다. 공유된 안식처에 대한 인정이었다. 온실을 계속 둘러보는 동안 그들의 대화는 단순한 식물학적 교류를 넘어 동족의 영혼을 알아보는 수준으로 깊어졌다. 공작은 열대 표본의 포괄적인 목록을 만들려는 자신의 비전을 설명했고, 외딴 인도 계곡에서 목격했던 밤에 피는 꽃들을 묘사할 때 그의 목소리는 생기를 얻었다. 에멀리는 아버지의 기록 방법을 공유하며 식물 사포화에서 색상의 정확성을 보존하기 위한 제안을 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뒤따르던 오거스타 부인은 조카와 그 무뚝뚝해 보이던 공작 사이에 자연스러운 조화를 아는 눈으로 지켜보았다. 알렉산더 블랙우드 자신도 이 비범한 젊은 여성에게 점점 더 끌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지식은 열정과 일치했고, 그녀의 눈은 자신이 사랑하는 표본들 사이에서 느끼는 것과 같은 경이로움으로 빛났으며, 사회 응접실의 인위적인 제약보다 식물들의 정직한 동반을 선호하는 자신의 마음을 설명 없이도 이해하는 듯했다. 웨스트모어랜드 하우스를 방문한 후 몇 주 동안 에멀린 손필드 양에게는 런던의 정원을 뒤덮는 계절의 변화만큼이나 생생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녀의 고립이라는 신중하게 쌓아 올린 벽은 공작과의 매일의 서신 교환 아래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각 편지는 표면적으로는 식물학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점차 학술적 관찰 뒤에 숨겨진 마음과 심정을 드러냈다. 그들의 교환은 공작이 자신의 난초 품종에 대한 정확한 목록과 함께 특정 섬세한 표본에 대한 그녀의 번식 기술에 대한 질문을 보내면서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에멀리는 그녀의 지식뿐만 아니라 예술적 재능까지 보여주는 상세한 스케치와 재배 노트로 응답했다. 곧 그들의 편지는 단순한 원예 교류를 넘어 확장되었다. 공작은 여행 중에 관찰을 공유하며 인간의 간섭 없이 고립되어 희귀한 꽃들이 피어나는 외딴 계곡을 묘사했다. 에멀리는 인내와 세심한 관찰이 성급한 분류보다 더 많은 진실을 드러낸다는 아버지의 식물학적 철학에 대해 썼다. 개인적인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은 자연 세계에 대한 자신들의 관점을 통해 스스로를 드러냈고, 그들이 주목하고 감탄하기로 선택한 것에서 그들의 가치가 분명해졌다. 캐서린 부인은 딸의 변화를 계산적인 눈으로 지켜보았다. 에멀린이 이제 레뉴엣된 자신감을 가지고 방에 들어서는 모습, 뺨에 혈색이 돌아온 모습,
웨스트모어랜드의 인장이 찍힌 서신을 읽으며 때때로 혼자 미소 짓는 모습을 주목했다. 더욱 분명한 증거는 정기적으로 도착하는 이국적인 표본들이었다. 하나같이 이전 것보다 더 희귀하고 가치 있었으며 각각은 영국에서 제대로 재배하기 위해 소수만이 가진 지식을 요구했다. 사교계 역시 이 변화를 열렬한 관심으로 지켜보았다. 의무적인 포함으로 줄어들었던 초대장이 갑자기 늘어났다. 안주인들은 새로이 흥미로워진 에멀린 양을 초대하여 그녀의 존재가 은둔하는 공작을 자신들의 모임으로 유인할 수 있기를 바랐다. 하윅 부인의 음악회에서 에멀린은 젊은 숙녀들과 그들의 어머니들에게 둘러싸여 모두가 공작의 취향과 습관에 대한 정보를 캐내려 했다. 그러나 소문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웨슬리 후작 부인이 주최한 만찬 파티에서 에멀린은 여성용 휴게실로 가기 위해 자리를 떴다가 부분적으로 열린 문 밖에서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것을 듣고 얼어붙었다. 공작은 그저 그녀의 식물학적 지식을 이용하는 것뿐이야. 펜브로크 부인이 말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때 에멀린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가 자작의 애정에서 그녀의 대체자가 되기 전까지는 없었던 날카로움이 묻어 있었다. 그가 진지하게 흠있는 상품을 공작 부인으로 고려할 리가 없지. 그녀가 그에게 어떤 과학적 호기심을 만족시켜주든 그건 단지 호기심일 뿐이야. 그의 지위에 있는 남자가 겨우 자작에게 거절당한 여자와 동맹을 맺지는 않을 거야. 그녀의 몰락을 초래한 바로 그 여인이 내린 잔인한 평가는 에멀린에게 새로운 고통으로 다가왔다. 그날 밤 침실에 홀로 앉아 그녀는 공작의 최근 편지를 펼쳤다. 더 강건한 열대 품종을 위한 이종 교배 가능성에 대한 사려 깊은 분석이었다. 조심스럽게 쓰인 글자들 사이를 읽으며 그녀는 성장 속에서 경이로움을 찾고 적응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동족의 영혼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펜브로크 부인의 말은 그녀의 마음속에서 고통스럽게 메아리쳤다. 그녀가 그의 과학적 관심을 개인적인 호감으로 오해한 것일까? 그녀는 두 번째, 더 파괴적인 거절을 자초하고 있는 것일까? 에멀린은 그의 편지를 식물학 일지 페이지 사이에 눌러 담으며 마치 꽃을 앞화로 보존하듯 커져가는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다. 그녀 마음의 이성적인 부분은 조심하라고 촉구하며 공작들은 공유된 관심사와 상관없이 불명예스러운 숙녀와 결혼하지 않는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나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그녀의 마음은 희귀한 난초처럼 피어나기 시작했고 그가 예기치 않게 그녀의 조심스럽게 통제된 세계로 다시 가져온 빛을 향해 본능적으로 몸을 돌리고 있었다. 웨스트모어랜드 온실 무도회의 밤은 런던 안개처럼 메이페어 상공에 짙게 깔린 기대감에 휩싸여 도착했다. 사교계는 몇 주 동안 다른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다. 은둔하는 공작이 전통적인 무도회장 대신 그의 유명한 온실에서 그토록 호화로운 모임을 열기로 한 갑작스러운 결정에 대해 끝없이 추측했다. 이국적인 꽃씨가 박힌 종이에 담겨 배달된 초대장은 왕실 보증서처럼 탐나는 것이었고 그 희소성은 가치를 더욱 높였다. 에멀린 손필드 양은 변모한 온실 입구에 서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잠시 압도당했다. 거대한 유리 구조물은 세규리 홀더에 담긴 수천 개의 전략적으로 배치된 촛불로 조명되어 열대 식물들 위로 무지갯빛 색조를 드리웠다. 작은 연못 위로는 떠다니는 단상이 확장되어 식물 컬렉션의 온전함을 보존하면서 손님들을 위한 추가 공간을 만들었다. 음악가들은 높이 솟은 야자수들 사이에 자리 잡은 높은 연단에서 연주했고 바이올린 선율은 인공 폭포의 부드러운 물소리와 어우러졌다. 캐서린 부인은 딸 옆에서 거의 흥분으로 진동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 행사를 위해 에멀린의 드레스에 전례 없는 금액을 썼는데 그것은 펼쳐지는 양치류 무늬의 은실로 수놓은 옅은 녹색 실크 창작물이었다. 사교계의 엘리트들은 이미 모여 있었고 그들의 화려한 옷차림은 주변의 식물학적 경의와 견줄 만한 이국적인 전시였다.
에멀린의 가족이 그 공간으로 들어서자 속삭임이 그녀를 따라다녔다. 공작과의 계속되는 서신 교환과 사교계가 거의 무시했던 여성에 대한 그의 전례 없는 관심에 대한 추측이었다. 알렉산더 블랙우드 자신이 나타났을 때 기대감은 절정에 달했다. 그의 당당한 키와 진지한 표정은 사교계의 장식적인 신사들과 그를 구별시켰다. 그는 목적을 가지고 군중 속을 헤치고 나아가 에멀린 앞에 멈추어 서서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다. 에멀린 양! 대화가 잠시 멎은 틈을 타 그의 깊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첫 춤의 영광을 주시겠소? 그들의 서신을 특징 짓는 것과 같은 단도직입적인 요청은 모인 손님들 사이에 충격의 파문을 일으켰다. 에멀린은 장갑 낀 손을 그의 손에 얹었다. 그가 춤을 추기 위해 마련된 공간 중앙으로 그녀를 이끌 때 수백 개의 눈이 따라오는 것을 예리하게 의식했다. 음악이 시작되고 그들이 이국적인 꽃들 사이에서 함께 움직이자 그들의 공개적인 연기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의 친밀함이 사적인 세계를 만들어내는 듯했다. 오늘 밤 저를 정말 왜 초대하셨나요, 공작전하? 그녀는 순간의 마법과 몇 주간 점점 더 개인적으로 변해온 서신의 용기를 얻어 물었다. 공작은 그녀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살폈고 그의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은 깜빡이는 촛불 아래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강렬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에서 아름다움을 보기 때문이요. 그가 간단히 대답했고 그 말은 겉으로 드러난 의미 이상의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군중 속에서도 친밀한 그 긴장된 순간이 그들 사이에 걸려 있었다. 그때 근처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공작의 식물학적 자선 사례를 자연 서식지에서 관찰하는 것이 참으로 흥미롭군요. 펜브로크 자작이 말했고 그의 팔에는 사촌이자 이제 그의 아내가 된 여인이 매달려 있었다. 그녀는 거짓된 다정함으로 덧붙였다. 전하의 과학적 호기심에 감탄해야지요. 그런 특이한 표본들을 연구하시다니. 에멀린은 근처의 대화가 멎고 의도된 잔인함이 정확히 의도한 대로 꽂히자 익숙한 굴욕감이 뺨으로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무의식적으로 그녀는 공작의 손을 놓고 돌아서서 엿보는 눈과 속삭이는 판단으로부터 숨을 곳을 제공하는 더 빽빽한 나무잎이 있는 온실 깊숙한 곳으로 달아났다. 뒤에서 그녀는 자작 부인의 날카로운 웃음소리를 들었고 이어 전 약혼자의 더 깊은 럼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의 조롱은 그녀가 온실 가장 먼 곳에서 찾으려 했던 희귀한 꽃들의 성역까지 꿰뚫었다. 에멀린은 온실의 가장 구석진 곳, 빽빽한 열대 표본들이 침입에 대한 자연적인 장벽을 형성하는 곳으로 피신했다. 그 넓은 잎들은 그들의 익숙한 존재가 위안을 주듯 실질적인 은신처를 제공했다. 무도회의 소리는 가장 습도에 민감한 식물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부드러운 물소리 아래 먼 중얼거림으로 잦아들었다. 이곳의 공기는 습기와 유리병 너머로 어둠이 깊어지면서 막 꽃잎을 펼치기 시작하는 밤에 피는 꽃들의 달콤한 향기로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불타는 뺨에 손바닥을 대고 이 식물학적 선역에서조차 스캔들의 그림자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던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분노와 굴욕감이 뒤섞여 싸웠다. 펜브로크 부인의 잔인한 평가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고통스럽게 메아리쳤다. 자선 사례, 진정한 호감이 아닌 과학적 호기심의 대상. 뒤에서 나뭇집 스치는 소리가 또 다른 존재를 알렸고 이내 조용하지만 틀림없는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늘 상상력이 부족했소. 에멀린 양. 공작이 말하며 존중하는 거리를 유지했지만 그녀가 못 들은 척할 수 없을 만큼 가까이 있었다. 오직 자귀와 인맥만을 보고 사회가 가치 있다고 여긴 것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심오한 인식의 빈곤을 드러내는 것이요. 에멀린은 천천히 돌아섰다. 내면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위험 있는 가면으로 표정을 가다듬었다. 공작 전하께서 위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안정시키려 애쓰며 대답했다. 저는 그런 말에 익숙해졌습니다.
공작은 더 가까이 다가섰다. 유리천장을 통해 스며든 달빛이 그의 평소 무표정한 얼굴에 깃든 이례적인 취약함을 비추었다. 나도 젊었을 때 약혼한 적이 있어. 그가 갑자기 말했고 예상치 못한 고백은 그녀의 거절 시도를 잠재웠다. 내가 우리 가문의 재산을 회복하기 전 아버지의 빚이 드러나자 그녀는 더 부유한 자귀를 위해 나를 버렸지. 그때 나는 사회가 사람보다 지위를 더 중시한다는 것을 배웠소. 그 고백은 그들 사이의 축축한 공기 속에 머물렀고 그의 공유된 고통은 이해가 건너갈 수 있는 다리를 놓았다. 전혀 몰랐어요. 에멀린이 속삭였고 그 순간의 친밀함 속에서 그의 자귀에 대한 공식적인 호칭은 잊혔다. 아는 사람이 거의 없지. 그가 대답하며 그녀 옆에 서기 위해 움직이자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그는 그녀에게 닿지는 않았지만 가까이 있었다. 나는 내 식물들과 여행 속에서 위안을 찾았소. 혹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번성하고 예상치 못한 토양에서 번성할 방법을 찾는 종들을 목록화하면서 말이오. 거절당한 후 식물학 세계로 퇴각한 그녀. 자신의 모습과의 유사점은 말없이도 완벽하게 이해되었다. 그들 주위로 희귀한 세르스 꽃들이 밤의 꽃을 피우기 시작했고 그 달콤한 향기는 닫힌 공간에서 더욱 짙어졌다. 에멀리는 무도회장 너머로부터 숨겨져 있으면서도 달빛 웅덩이 속에 서 있어 거의 비현실적인 친밀감을 자아내는 그들의 고립을 예리하게 의식했다. 에멀린 양, 에멀린. 공작이 말하며 장갑 낀 그녀의 손을 잡자 그의 목소리가 거의 속삭임으로 낮아졌다. 어떤 보물들은 소수가 그 진정한 가치를 알아볼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간과되기도 하오. 그 간단한 말은 어떤 정교한 위로보다도 더 큰 치유력을 지니고 있었다. 예상치 못한 부드러움으로 그는 그녀의 손을 자신의 입술로 가져갔다. 그 제스처는 정중하면서도 의도적인 배려 속에서 놀라울 정도로 친밀했다. 그녀의 얇은 실크 장갑을 통해 그녀는 그의 숨결의 온기를 느꼈고 그의 평소 엄격한 표정에 깃든 이례적인 부드러움을 보았다. 밤에 피는 꽃들이 그들 주위에서 조용한 증인처럼 펼쳐지는 동안 말없이 가능성으로 가득 찬 순간이 그들 사이에 길게 이어졌다. 그의 웅장한 온실의 그 보호받는 구석에서 사회가 버린 여성과 그 좁은 틀 안에서 결코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했던 남자 사이에 바다를 건너 이국 땅에서 새로운 생명을 찾은 식물들에 둘러싸여 똑같이 희귀하고 귀중한 무언가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온실에서의 그들의 황금빛 연결은 런던 사교계의 가혹한 빛 속에서 희미해졌다. 온실 무도회에서 시작된 속삭임은 며칠 만에 저 추측과 악의의 폭풍으로 번졌다. 에멀린 양과 공작 사이의 잠정적인 이해는 응접실과 신사 클럽을 통해 독처럼 효율적으로 퍼져나가는 악의적인 소문의 주제가 되었다. 더 이상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은 의도적인 인격 살해의 표적이 되었다. 익명의 캐리커처가 사교신문에 등장했다. 에멀린 양을 계략을 꾸미는 식물학적 요부로 묘사한 조잡한 삽화는 그녀의 덩굴 같은 팔이 식물학 일지로 만든 그물로 무력한 공작 나비를 올가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 다른 그림은 그녀를 귀족적인 물주기를 통해 필사적으로 부활을 꾀하는 시든 식물로 그렸고 그녀의 뿌리는 흙 아래 웨스트모어랜드의 재산을 향해 뻗어 있었다. 처음에 딸의 사회적 위상 회복에 환호했던 캐서린 부인은 이제 공격에 대한 분노와 에멀린이 정말로 분수를 넘어 존경받을 만한 재기의 기회를 망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사이를 오갔다. 한때 그녀의 안식처였던 손필드 온실조차 거의 위안을 주지 못했다. 방문객들이 식물 컬렉션을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얄팍한 사회적 예의의 베일 아래에서 가십을 낚기 위해 도착했기 때문이다. 가장 파괴적인 타격은 공작의 여동생이자 가장 강력한 가족적 연결고리인 마거릿 하윅 부인이 에멀린과의 사적인 만남을 요청했을 때 찾아왔다. 오빠처럼 우아하고 직설적인 백작 부인은 인사치레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제 오라버니는
항상 사회적 지혜보다는 지적 호기심에 이끌려 왔어요. 하윅 부인이 차가운 정확성으로 설명했다. 당신의 식물학적 지식이 그를 매료시키지만 더 깊은 관계가 부적절하다는 것은 분명히 이해하시겠죠. 공작 가문은 조롱을 자초하는 동맹이 아니라 그 지위를 강화하는 동맹을 필요로 합니다. 노골적인 잔인함 없이 전달되었지만 그 명확함에 파괴적인 그 말들은 첫 만남 이후 에멀린을 괴롭혔던 모든 의심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날 저녁, 그녀는 공작에게 편지를 썼다. 평소에 꾸준한 필체가 그녀가 쓴 말 중 가장 힘든 말을 존기에 옮기면서 약간 떨렸다. 당신의 우정은 사교계의 판단에 대해서는 아닐지라도 제 식물학적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신점리자. 그녀는 공식적인 인사를 마친 후 썼다. 하지만 저는 양심상 그 우정이 당신의 과학적 노력을 진전시키는 데 필요한 동료들 사이에서의 당신의 지위를 더럽히도록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어떤 식물들은 고독 속에서 더 잘 자라며 주변 정원을 약화시키기보다는 고립으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아마도 제가 그런 표본인가 봅니다. 편지는 그들이 논의해왔던 표본들에 대한 실용적인 메모로 이어지며 순전히 과학적인 서신의 외관을 유지하면서도 더 개인적인 모든 것에 대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문을 닫았다. 에멀린은 용기가 꺾이기 전에 밀랍으로 봉인했고 재고의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즉시 전령을 통해 발송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녀는 가족 온실로 완전히 물러나 마음이 새로운 상실감으로 아파왔지만 재배와 기록이라는 익숙한 일상에서 위안을 찾았다. 웨스트모어랜드 하우스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돌봐야 할 희귀한 표본도 도착하지 않았으며 새로운 수집품을 보러 오라는 초대도 없었다. 침묵은 그녀의 결정이 필요하고도 최종적인 것이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스캔들을 실컷 즐긴 사교계는 새로운 가십이 그들의 덧없는 관심을 사로잡자 점차 흥미를 잃었다. 에멀린 손필드 양은 이전의 사회적으로 눈에 띄지 않는 상태로 돌아갔다. 어머니가 여전히 참석을 고집하는 몇몇 모임에서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존재였다. 만약 관찰자들이 그녀가 이전보다 더 내성적으로 보이고 공작과의 교제 동안 잠시 그녀를 비추었던 생기가 눈에서 사라진 것을 알아차렸더라도 아무도 그것을 언급할 만큼 신경 쓰지 않았다. 에멀린 양이 물러난 후 며칠 동안 웨스트모어랜드 하우스는 이례적인 침묵에 빠졌다. 과학 조수들과 정원사들의 평소 분주함은 계속되었지만 공작은 익숙지 않은 고독 속으로 물러났다. 알렉산더 블랙우드는 그의 광대한 온실 중앙방에 홀로 서 있었다. 전 세계 탐험에서 가져온 가장 귀중한 표본들, 학자들이 수백 마일을 여행해와서 관찰하는 희귀한 꽃들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는 이전에 그의 과학적 추구를 활기차게 했던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없었다. 세심하게 목록화되고 최적의 성장을 위해 배치된 각 식물은 어쩐지 빛이 바랜 듯했고 그들의 놀라운 적응력은 평범해진 것 같았다. 그는 매일의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며 과학적 정밀함으로 상태와 발육을 기록했지만 이전에 그의 식물학적 집착을 이끌었던 경이의 불꽃은 없었다. 그가 몇 달 동안 기다려온 꽃, 7년에 한 번만 피는 희귀한 히말라야 종이 밤사이에 피어 그 섬세한 꽃잎이 크림색과 가장 옅은 분홍색의 완벽한 나선형으로 펼쳐져 있었다. 과거 같았으면 그런 사건은 즉각적인 기록을 유발했을 것이고 아마도 그 덧없는 기적을 목격하기 위해 동료 식물학자들을 모았을 것이다. 이제 그는 그저 그것을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의 첫 생각은 과학적 기록이 아니라 에멀린의 눈이 그 광경에 어떻게 커졌을지, 그녀의 빠른 두뇌가 다른 이들이 놓칠 수 있는 세부 사항을 어떻게 관찰했을지, 그녀의 존재가 고독한 감상을 공유된 경이로 변모시켰을지에 대한 것이었다. 마거릿은 오빠가 그 희귀한 꽃 앞에 미동도 없이 서서 분명히 식물학과 아무 관련 없는 사색에 잠겨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알렉산더,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영향을 받는 건 처음 봐요.
그녀가 새로운 이해심으로 그의 옆모습을 살피며 말했다. 엘리자베스가 당신을 버렸을 때조차도 이렇게 완전히 움츠러들지는 않았어요. 공작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며칠 안에 그 짧은 영광이 시들고 과학적 기록만이 그 존재를 남길 완벽한 꽃에 고정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나는 세상을 나와 같이 보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이요. 그가 마침내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겉모습보다 실체를, 가식보다 진정성을 중시하는 사람을 말이오. 그의 여동생은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고 죄책감이 그녀의 귀족적인 얼굴에 잠시 스쳐 지나갔다. 에멀린 양과 이야기했어요. 그녀가 인정했다. 당신과의 관계가 조롱을 자초하고 당신의 지위를 위협한다고 암시했을지도 몰라요. 저는 당신과 가문의 이름을 보호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공작은 그녀를 정면으로 마주 보았다. 그의 표정은 그들의 어린 시절 이후로 그녀가 본 것 중 가장 솔직했다. 무엇으로부터? 마거릿? 진정한 연결로부터. 나를 보고 웨스트모어랜드가 아닌 알렉산더를 본 첫 번째 사람으로부터? 내 작업을 괴짜의 탐닉이 아닌 의미 있는 축으로 이해하는 사람으로부터? 나를 의무감에서 해방시키면서 내 존엄성을 지켜주기 위해 그토록 신중하게 작성된 그녀의 편지는 당신이 나에게 고려하라고 권하는 모든 귀족적인 결혼보다 더 진정한 고귀함을 드러내고 있소. 마거릿 부인은 이 예기치 않은 웅변의 빛 속에서 오빠를 새롭게 보며 그를 응시했다. 몇 년 동안 그녀는 그를 적합한 동맹으로 밀어붙였지만 그가 추구하는 것이 그들의 사회적 원의 좁은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은 결코 고려하지 않았다. 정말로 그렇게 비범한가요, 이 식물학자 숙녀가?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다. 공작은 과학적 분류에 기울이는 것과 같은 세심한 주의로 그 질문을 고찰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기이함을 보는 곳에서 경이로움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이상함을 보는 곳에서 강인함을 보고 그녀는 진정한 가치가 종종 눈에 띄지 않는 외관 아래 숨겨져 있다는 것을 이해하오. 그는 전 세계의 표본들이 예상치 못한 시작에서 비범한 형태로 자라나는 번식 테이블 쪽으로 움직였다. 20년 동안 나는 식물학적 보물을 수집하기 위해 전 세계를 여행했소. 그가 계속했다. 그러면서도 가장 희귀한 꽃을 간과했지. 런던 사교계라는 적대적인 토양에서 어찌어찌 뿌리내리고 번성한 꽃을 말이오. 사회의 승인은 진정한 행복을 희생해야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소. 마거릿. 나는 그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오. 공작 가문을 위해서도 우리 가문의 이름을 위해서도 그 무엇을 위해서도 아니오. 그의 여동생은 그 어조를 알아보았다. 지도에 없는 정글을 통과하고 위험한 산길을 건너 식물학적 지식을 추구하게 했던 것과 같은 불굴의 결이었다. 그녀는 그것이 마음의 문제에 적용되는 것을 들을 것이라고는 과학에만 몰두하는 오빠가 그런 깊은 감정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어떻게 할 건가요? 그녀가 물었지만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알렉산더 블랙우드 웨스트모어랜드 공작은 어깨를 펴고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따뜻함으로 미소 지었다. 내 생각에 마거릿, 나는 숨어버린 아주 특별한 영국 꽃을 찾아 나설 것이오. 그리고 나는 그 꽃이 다시 한번 피어나도록 설득할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오. 이번에는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을 토양에서 말이오. 손필드 하우스의 온실은 사흘 동안 런던 저녁에 쉼없이 내린 끈질긴 가을비 속에서 수정섬처럼 서 있었다. 유리창을 타고 물줄기가 흘러내려 바깥 세상을 흐릿한 수채화로 바꾸는 동안 내부는 통제된 기후와 세심한 질서의 안식처로 남아 있었다. 에멀리는 나무 분갈이대 옆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녀의 실용적인 정원복에는 이미 아침 작업의 흔적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너무 많은 고통스러운 연상을 담고 있는 더 이국적인 표본들을 몇 주 동안 피해오다가 평범한 영국 앵초의 뿌리 뭉치를 조심스럽게 나누는
평범한 작업에서 목적을 찾고 있었다. 유리에 부딪히는 빗방울의 꾸준한 소리는 온실 문이 열리고 부드러운 딸깍 소리와 함께 닫히는 소리를 거의 가릴 만큼 차분한 리듬을 만들어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알렉산더 블랙우드가 입구 바로 안쪽에 서 있었고 그의 외투에서 빗물이 돌바닥으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잠시 동안 에멀리는 자신이 생각 속에서 그를 만들어낸 것은 아닌지, 살과 피가 아닌 갈망이 낳은 유령은 아닌지 의심했다. 공작 전하. 그녀는 간신히 말하며 재빨리 일어나 손에서 흙을 털어냈다. 예상치 못한 영광입니다. 공작은 온실 안으로 더 들어섰고 그의 큰 키는 이전에 그토록 넓게 느껴졌던 공간을 가득 채우는 듯했다. 그는 모자를 벗었고 빗방울이 그 층에서 떨어지는 동안 그의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은 그녀의 작업으로 얼룩진 앞치마와 흐트러진 머리를 심장을 의지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뛰게 하는 강렬함으로 훑어보았다. 에멀린 양. 그가 시작했다가 멈추었고 그의 평소 위험 있는 태도에 어딘가 이례적으로 불확실한 기색이 있었다. 우리의 서신에서 당신은 식물들이 외모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오직 받는 보살핌으로만 판단한다고 말했소. 그의 목소리는 말을 이어가면서 힘을 얻었고 그는 온실 중앙 통로를 따라 천천히 전진하여 나무 분갈이대만이 그들을 가로막을 때까지 다가왔다. 나는 평생을 자연계를 목록화하고 분류하며 창조의 놀라운 다양성을 이해하려 애썼소. 전 세계에서 표본을 수집했지만 당신만큼 희귀하거나 귀중한 보물은 찾지 못했소. 에멀리는 그를 응시했다. 그녀의 손은 마치 그의 말이 불러일으킨 감정의 물결에 맞서 자신을 고정시키려는 듯 분갈이대 가장자리를 꽉 잡았다. 알렉산더, 제발요. 그녀가 속삭였다. 우리 둘 다 사회가 그런 관계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걸 알잖아요. 캐리커처, 속삭임, 그것들은 더 심해질 뿐이에요. 그 말에 공작은 외투 안으로 손을 뻗어 에멀린이 본 적 없는 난초가 담긴 작은 도자기 화분을 꺼냈다. 그 꽃은 불가능한 색의 조합을 보여주었다. 반은 짙은 버건디색, 반은 깨끗한 흰색으로 너무나 완벽하게 합쳐져 마치 한 줄기에서 자란 두 개의 다른 꽃처럼 보였다. 이 교배종은 내가 직접 개발했소. 그가 말하며 그들 사이의 분갈이대에 조심스럽게 화분을 놓았다. 두 개의 다른 본성이 함께 번성하며 그들의 예상치 못한 결합을 통해 독특하고 비범한 것을 만들어내지. 그러자 그녀가 놀랍게도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작위 중 하나의 상속인이자 광대한 영지의 주인인 웨스트모어랜드 공작은 그녀의 분갈이대 옆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흠없는 바지에 축축한 흙이 묻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그녀의 거친 손을 잡았다. 당신을 보살피는 특권, 에멀린, 당신과 함께 평생을 성장하는 특권, 그리고 이 꽃처럼 비범하고 예상치 못한 삶을 함께 만들어가는 특권을 구하오. 관습에 도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성하는 삶을 말이오. 그들 주위의 온실은 에멀린이 세상을 여행했지만 지금은 마치 그녀가 그들이 본 것 중 가장 위대한 경이인 것처럼 그녀를 바라보는 눈을 들여다보는 동안 사라지는 듯했다. 유리 지붕을 통해 갑작스러운 햇살 한 줄기가 구름을 뚫고 들어와 계속되는 비와는 별개인 듯한 사적인 광채로 그들을 비추었다. 그들 사이에 이중색 난초가 빛을 받아 그 불가능한 아름다움은 자연이 예상된 경계를 무시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었다. 에멀린 손필드 양과 웨스트 모어랜드 공작, 알렉산더 블랙우드 전하의 약혼 공식 발표는 그의 온실 프러포즈 사흘 후 아침 신문에 실렸다. 이는 런던 사교계의 여름 노우의 위력으로 파문을 일으켰다. 응접실과 아침 식탁은 추측으로 떠들썩했다. 어떤 이들은 식물학자 공작이 마침내 신부를 선택한 것에 진정한 놀라움을 표했고, 다른 이들은 에멀린이 더럽혀진 평판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유리한 결혼을 확보하기 위해 계략을 꾸몄다고 악의적으로 속삭였다. 캐서린 부인은 승리에 찬 자부심과 초조한 불안 사이를 오갔다.
마지막 순간의 스캔들이 딸의 예상치 못한 사회적 구원을 망칠까 두려워했다. 오빠가 과학적 은둔자에서 헌신적인 구혼자로 변모하는 것을 목격한 공작의 여동생 하윅 부인은 그들의 결합에 자신의 상당한 사회적 영향력을 실어주었다. 그녀는 커플이 발표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낼 우아한 약혼 만찬을 주최했다. 하윅 타운하우스는 촛불로 반짝였고 사교계의 정수들이 도착했다. 그들의 호기심은 이 비전통적인 짝에 대한 어떤 유보감도 압도했다. 에멀리는 약혼자의 팔에 안겨 입장했다. 그녀의 짙은 푸른색 실크로 된 단순한 드레스는 목에 걸린 웅장한 웨스트모어랜드 사파이어를 돋보이게 했고, 그녀의 얼굴은 이전에 내성적이었던 손필드 양에게서 거의 볼 수 없었던 자신감으로 생기가 넘쳤다. 그들은 함께 눈에 띄는 커플을 이루었다. 그의 위풍당당한 키와 진지한 태도는 그녀의 조용한 우아함과 말없이 오가는 미묘한 소통으로 균형을 이루었다. 마거릿 부인은 외교적 정밀함으로 좌석을 배치하여 커플을 잠재적인 비방자들로부터 충분한 거리에 두면서 동맹과 중립적인 사람들로 둘러쌌다. 그러나 그녀의 세심한 계획조차도 저녁 식사 전에 손님들이 어울릴 때의 불가피한 대립을 막을 수는 없었다. 펜버튼 공작 부인, 에멀린의 사촌이자 그녀의 전 약혼자와 결혼한 여인이 약점을 감지한 포식자의 단호한 미소로 다가왔다. 공작께서 혈통보다 식물을 중시하시니 참으로 다행이군요. 그녀는 근처 손님들에게 들릴 만한 목소리로 말했고, 그 말은 독을 간신히 감춘 거짓된 다정함으로 코팅되어 있었다. 6달 전이라면 그런 가시 돋친 말은 에멀린의 심장을 꿰뚫어 그녀를 상처 입히고 물러서게 했을 것이다. 이제 그녀는 새로운 평온함으로 사촌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과거의 거절이나 사회적 판단에 의해 정의되지 않았다. 참으로 다행이지요. 그분께서 외모보다 실체를, 사회적 편의보다 진정한 열정을 중시하시니까요. 그녀가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식물학 영역에서 발전시킨 조용한 권위를 담고 있었다. 사촌, 저는 가장 희귀한 꽃이 종종 가장 예상치 못한 조건에서 자란다는 것을 발견했답니다. 약혼녀를 위해 음료를 들고 다가오던 공작이 엿듣고는 샴페인 잔을 얼릴 수 있을 듯한 어조로 덧붙였다. 다른 이들이 어리석게도 간과한 보물을 제가 알아본 것이 꽤 다행이지요. 그의 꿰뚫어보는 듯한 시선이 아내 옆에 나타난 자작을 훑고 지나간 후 뚜렷한 감탄과 함께 에멀린에게로 돌아왔다. 최고의 표본들은 종종 그 진정한 가치를 알아볼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 의해 지나쳐지기 마련이요. 분노 없이 전달되었지만 더 이상의 공격의 여지를 남기지 않은 그 통합된 응답은 주변 대화에 순간적인 침묵을 만들었다. 펜버튼 공작 부인은 얼굴을 붉히며 대답하려 입을 열었지만 분위기의 미묘한 변화, 즉 이제 에멀린이 아닌 자신에게 향하는 평가적인 시선을 감지하고는 그만두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이 교환은 사회의 인식의 전환점을 마련했다. 증인들은 그들이 예상했던 스캔들러스한 부적절한 결합이 아니라 모든 시선과 말에서 진정한 연결과 상호 존중이 분명한 커플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약혼 만찬이 끝날 무렵 이야기는 변모하기 시작했다. 식물학자 공작과 그의 예상치 못한 선택에 대한 이야기는 조롱의 대상에서 사회적 관습을 초월한 진정한 연결의 낭만적인 이야기로 진화하고 있었다. 웨스트모어랜드 영지에서는 여름 햇살이 확장된 온실 단지를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그 유리와 철 구조물은 넓게 펼쳐진 잔디밭을 가로질러 거대한 보석처럼 빛났다. 2년의 시간은 이미 인상적이었던 식물 컬렉션을 큐가든 자체와 필적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원으로 변모시켰고, 이전의 영국 땅에서는 볼 수 없었던 표본들을 경탄하기 위해 유럽 전역의 과학자들과 귀족들을 끌어들였다. 웨스트모어랜드 공작 부인은 저명한 방문객들 사이를 자연스러운 우아함으로 움직였다. 그녀의 전문적인 지식은
베를린에서 온 매료된 교수에게 희귀한 아마존 브로멜리아드의 자생 환경을 설명할 때 분명하게 드러났다. 한때 잔인한 판단을 속삭였던 바로 그 사회는 이제 에멀린 블랙우드 부인이 전통적인 공작 부인들을 창백하게 만들 만큼 진정성 있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을 매혹적인 감탄 속에서 지켜보았다. 다른 귀부인들이 멀리서 하인들을 지시하는 반면 에멀린은 식물학자들과 함께 일했고 그녀의 손가락은 때때로 흠없는 손톱 밑에 흙을 묻혔으며 그녀의 과학 논문은 유럽 전역에 권위 있는 학술지에 그녀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되었다. 공작은 열대관 입구에서 잠시 멈추었다. 아내가 생기 넘치는 꽃들 사이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안고 있는 모습을 보자 가슴이 벅차올랐다. 웨스트모어랜드의 미래 공작인 헨리 윌리엄 블랙우드 아기는 어머니가 그들의 후원 탐험대 중 하나가 버마에서 가져온 삽수로부터 재배한 특히 화려한 난초를 동그란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알렉산더는 따뜻한 공간을 가로질러 가족에게 다가가 아들의 자신과 같은 색의 검은 머리카락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다. 우리의 가장 희귀한 표본이지. 그가 중얼거리며 에멀린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그 자연스러운 애정 표현은 여전히 사회의 나이든 구성원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다가도 이 가장 특이한 공작 부부가 관습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하게 했다. 그리고 가장 사랑받는 표본. 그가 덧붙였고 그의 평소 엄격한 표정은 아내와 아이 앞에서는 늘 그랬듯이 부드러워졌다. 에멀린은 남편의 넓은 어깨에 기대어 그의 손길의 따스함과 가족이라는 단위의 안정감을 음미했다. 유리병 너머에서는 남쪽 잔디밭에서 차를 마시는 방문 귀족들의 먼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의 존재는 한때 그녀를 거부했던 사회에서 그녀의 위치가 얼마나 완전히 확립되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한때 무도회장 가장자리에서 잊힌 채 앉아 인간의 교제가 오직 판단만을 제공했기에 식물들 사이에서 위안을 찾던 외로운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했다. 이제 그녀는 두 세계를 자신감 있게 넘나들었다. 그녀의 전문성은 존중받았고 그녀의 사회적 지위는 인위적인 수능이 아닌 그녀가 얻어낸 진정한 존경을 통해 확보되었다. 고독한 꽃에서 번성하는 정원으로 그녀는 아들과 그들이 함께 만든 번성하는 식물 왕국을 번갈아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사회가 간과했던 것을 서로에게서 알아본 두 열정적인 영혼이었다. 공작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그들의 공유된 비전을 대표하는 정원을 둘러보며 그녀의 허리를 더 단단히 감쌌다. 그들은 함께 단순한 수집을 넘어 적극적인 재배로 확장했고 외딴 지역으로 탐험대를 보내고 대륙 전역의 식물학자들과 서신을 교환했으며 가장 혁명적으로는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진지한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정원을 개방했다. 웨스트모어랜드 공작은 사회적 파멸의 예측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적절한 신부와 결혼했고 그 대신 단순한 사회적 수용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 즉 그들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과학적 지식 자체를 발전시키는 파트너십을 창조했다. 어린 헨리가 어머니의 품에서 꿈틀거리며 통통한 손가락을 황금빛 난초 폭포를 향해 뻗었다. 그의 타고난 호기심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분명했다. 에멀린이 웃었고 그 소리는 온 실을 가로질러 퍼져나가 그 가족의 모습을 분명한 조화에 대한 감사와 함께 지켜보는 방문객들에게서 미소를 자아냈다. 한때 흠있는 상품으로 여겨졌던 여성은 가장 뜻밖의 공작 부인으로 꽃피웠다. 기대에 순응함으로써가 아니라 남편이 잘못된 라벨이 붙은 표본들 사이에서의 첫 만남부터 알아보고 소중히 여겼던 진정한 자신에게 충실함으로써였다. 그들은 함께 관습적인 귀족적 결합이 아닌 진정한 파트너십을 창조하여 가장 희귀하고 아름다운 꽃은 종종 가장 예상치 못한 조건에서 사회의 인위적인 제약이 아닌 상호 존중과 공유된 열정에 의해 양육된다는 것을 증명했다. 황혼이 웨스트모어랜드 영지에 내려앉자
방문한 고위 인사들을 태운 마지막 마차가 느릅나무가 늘어선 길을 따라 사라지고 공작과 공작 부인은 그들만의 저녁 의식을 위해 남았다. 알렉산더는 에멀린의 손을 잡고 온실단지를 거닐었다. 이제는 더 민감한 표본들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식물학적 보물들 위로 부드러운 빛을 들이우는 특별히 디자인된 유리 등불로 은은하게 조명되어 있었다. 낮에서 밤으로의 전환은 그 자체의 마법을 가져왔다. 어떤 꽃들은 닫히고 다른 꽃들은 펼쳐지기 시작했으며 밤에 피는 품종들은 그 달콤한 향기를 축축한 공기 속으로 발산했다. 그들은 편안한 침묵 속에서 걸었다. 그것은 오직 서로를 너무나 완벽하게 이해하여 말이 공유된 존재의 단순한 즐거움에 부차적인 것이 되는 두 사람 사이에서만 존재하는 종류의 침묵이었다. 그들의 길은 원래 온실의 중심부 근처 특별 구역으로 이어졌다. 그곳에서는 수십 개의 이중색 난초가 이제 전용 벽에서 번성하며 그 눈에 띄는 버건디와 흰색 꽃이 조화로운 대조에 살아있는 테피스트리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공작과 공작 부인은 그 전시물 앞에 멈춰 섰다. 둘 다 2년 전 그가 전통적인 약혼 반지 대신 제안했던 단 하나의 화분에 담긴 표본을 기억했다. 손필드 트레저. 에멀린이 부드럽게 말하며 부드러운 손가락으로 완벽한 꽃송이 하나를 만졌다. 그들이 이 새로운 교배종에 붙인 이름은 이제 유럽 전역의 식물학 카탈로그에 등재되어 예상치 못한 요소들이 결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었다. 단 하나의 화분에서 전체 혈통으로 공작이 미소 지었고 그의 평소 엄격한 표정은 친밀한 불빛 속에서 부드러워졌다. 우리처럼. 그가 말하며 엄지손가락으로 그녀의 손등에 부드러운 원을 그렸다. 두 외로운 영혼 사이의 연결로 시작된 것이 내가 상상할 수 있었던 어떤 것보다 더 확장되었소. 에멀리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그들의 여정을 회상할 때 종종 그랬듯이 그의 단단한 존재에서 위안을 얻었다. 한때 저는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했다고 느껴 식물들 사이에 숨었어요. 그녀는 특히 웅장한 표본이 저녁 공기를 향해 천천히 꽃잎을 여는 것을 보며 중얼거렸다. 이제 우리는 우리만의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공유하죠. 알렉산더는 그녀에게로 몸을 돌려 그가 프로포즈했던 날처럼 그녀의 두 손을 잡았다. 그의 표정에는 그들의 몇 년 동안 결코 줄어들지 않은 것과 같은 경외에 찬 경이로움이 담겨 있었다. 어떤 보물은 공유되어야 하고 다른 것은 한 사람의 마음 속에 사적으로 간직되어야 하오. 그의 깊은 목소리는 언제나 그의 특징이었던 조용한 확신을 담고 있었다. 당신은 내 사랑, 그 둘 다요. 그녀는 그에게 얼굴을 들었고 그들 사이의 거리는 낮이 밤에게 자리를 내주듯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그들 주위에 이국적인 꽃들만이 목격한 그들의 키스는 새로운 사랑의 모든 부드러움과 가장 혹독한 조건에 맞서 시험되고 증명된 연결에 더 깊은 확신을 담고 있었다. 서로를 찾음으로써 그들은 단순한 수용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에 대한 축하를 발견했고 함께 그들의 결합을 상징하는 교배종 난초처럼 독특하고 아름다운 삶을 창조했다. 밤이 유리병 너머의 세상을 완전히 차지했을 때 웨스트모어랜드 공작과 공작 부인은 그들의 조명된 선격에 남아 있었다. 분류를 거부하고 완전히 새로운 것, 즉 피상적인 외모를 넘어선 가치를 인식하고 관습보다는 진정성을 기념하며 둘 다 최대한의 잠재력을 향해 성장할 수 있는 토양에서 계속 번성하는 사랑을 창조한 두 희귀한 표본이었다.